네, 안녕하세요. GB투자자문 마경환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미국 국채 관련해서 좀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하게는 미국 국채 ETF 되겠죠. ETF 관련해서 좀 투자 전략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에 설명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제가 반년 정도 되나요? 반년 정도까지 포함해서 미국 국채 관련해서 방송을 좀 언제 했냐면은 제가 자주 얘기하지는 않았는데요. 작년 10월 28일 날 미국 국채 투자 지금부터 하면 좋을 거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지금 뭐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미국의 10년만 국채 금리고요. 제가 이때 작년 10월 28일 날 미국 국채를 지금부터 투자하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작년 7월 말부터 해서 10월 말까지 미국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으면서 미국 국채 시장 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작년 10월 말 정도에 미국 국채 금리가 4%한 중반 근처에 가면서 이 정도면은 설령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지만 미국 국채 투자에 충분하게 매력적인 구간을 판단해서 제가 그 당시에 미국 국채를 투자하라 추천드렸고요. 그 이후에 금년 들어서 제가 따로 미국 국채를 추천을 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금년 3월 달에 미국 국채보다는 한국 국채가 더 매력적이라는 방송을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제가 금년에 따로 미국 국채 관련돼 있는 제가 추천 내지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그 채권 투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서머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작년 11월 때 미국 국채를 투자를 하고 사실은 금년도는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조금 중립적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일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이제 현 시점에 주로 이제 추천드리고자 하는 국채는 이미 방송에 여러 차례 언급됐지만 한국 국채와 브라질 국채를 추천하고 있어요. 한국 국채와 브라질 국채를 추천하는 거는 두 나라 모두 다 정책 금리 인상 사이클이 저는 끝났다고 판단하는 거고, 반면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아직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시장 금리가 내려가겠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제가 미국 국채를 약간 중립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말씀 좀 드렸다는 거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또 말씀드린 것 중에서 국채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제가 ETF보다는 개별 국채를 투자하기를 더 권해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금리가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달리 금리가 올라갔을 때 ETF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도하는 시점까지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은 ETF는 이제 그 손실에 다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렸고, 반면 개별 국채 같은 경우는 설령 금리가 추후에 많이 올라가더라도 만기까지 보유하면은 금리 올라가는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원금과 이자를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별 채권을 ETF보다는 개별 채권 형태로 투자하는 걸 권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절세 목적이었죠. ETF 같은 경우는 일반 과세였는데 개별 채권 같은 경우는 저쿠폰을 투자를 하고 또 매매 차이 중간에 이제 우리가 금리가 내려가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ETF 같은 경우는 일반 과세지만은 개별 채권 같은 경우는 뒤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제가 국채 투자하는 방식으로 ETF보다는 개별 국채를 좀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반면 등급이 낮은, 우리가 지금 아직은 아니지만 이후에 등급이 낮은 하이드 채권 같은 경우는 개별 채권은 디폴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펀드나 ETF 투자를 좀 권해드리고 있었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미국 국채 ETF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 ETF는 박스권 매매를 하기를 좀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은 제 기존 자문고객들한테는 이렇게 박스권 매매를 좀 계속 좀 권해드리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TMF를 한국의 투자자들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모 인사와 말씀을 나누면서 디렉시온의 TMF가 토탈 전체 규모가 한 2조 5천 정도 되는데 한국인들이 보유하는 게 7천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한국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자가 많다는 뜻이 되겠죠. 어쨌건 간에 제가 이전에 다양한 방송에서 개인적으로는 전 TMF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TMF는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TMF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런 거 투자에 투자에 능숙한 분들한테 좀 적합한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TMF는 기본적으로 금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더 예리한 칼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만 다루는 걸 좀 제가 권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수차례 제가 여의도 다락방이라든지 외부 채널에서 출연하면서 제가 TMF 관련해서는 가능한 저는 제 자문 고객들한테도 권하지 않고 있고 일반인한테는 좀 비추천한다 말씀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미국 국채 관련해서 금년에 저희가 어쨌건 간에 미국 그러니까 국채 투자할 때는 제가 개별 채권을 투자하는 방식이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채권 국채 ETF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금 박스권 매매를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 회사 자문 상품에도 이제 미국 ETF로 하시는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자문 상품을 했는데 그건 참고 삼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제가 이건 연초 이후에 현재까지 미국 국채 금리입니다. 10년 국채 금리 수준인데요. 제가 이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좀 여러분 참고하입사했는 건데 제가 이전에 미국의 채권 ETF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방송 이전 걸 한번 복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EMLC 말씀드렸고 그리고 ULST했고 TLT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 ETF를 잘 버무려서 투자하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 3월 6일 날 저희 인컴 ETF라고 채권 ETF만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거 미국의 3월 이때 기존에 이제 ULST는 단기 채권이고요. TLT 여러분 잘 아시는 바처럼 장기 채권인데 제가 3월 6일 날 TLT를 비중 확대를 했어요. 즉 미국 국채 금리가 한 4% 레인지 정도 왔으면 충분히 매력중 국민을 판단해서 이제 한 4% 정도 근처에 가면은 제가 미국 장기 국채를 매수한 스탠스를 취했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오히려 이때는 이제 국채 금리가 이때 4월 5일자인데요. 이때 미국 국채 금리 3.3이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오히려 미국의 단기 국채인 ULST의 비중을 확대하고 오히려 TLT인 장기 채권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4% 정도에서는 장기 국채 비중을 늘렸고요. 그리고 3.5 아래에서는 장기 국채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한 2달 전인가요? 제가 국내 모 증권사 강남에서 PB들한테 제가 세미나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PB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들은 지금 강남에 있는 고객들한테 미국의 장기 국채를 많이 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3.5% 아래에서는 좀 단기적으로는 국채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레벨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비중을 좀 줄이는 걸 권해드립니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박스권에 매매를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미국 국채가 매력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박스권 매매를 좀 하는 걸 좀 더 권해드린다는 걸 말씀 좀 참고 삼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TMF 좀 말씀 좀 드릴게요. TMF라는 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20년 국채의 3배짜리잖아요. 즉 이거는 금리가 내려가는 쪽에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걸 20년 국채의 3배니까 뭐 좀 정확지는 않습니다만은 20년 국채의 3배 효과죠. 좀 이렇게 될까요? 거의 듀레이션이 한 60년이죠. 듀레이션 60년이라는 건 무슨 의미죠? 금리가 1%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무려 60%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금리 내려갈 게 확실하다고 하면은 그냥 몰빵 치면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 그렇게 쉬운 게임은 없습니다. 한번 보죠. 일단은 TMF의 특징부터 좀 정확히 보시죠. 제가 TMF 관련해서는 한 번도 저희 채널에서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우리가 수익만 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제 스스로도 눈 돌아가겠죠. 금리 1% 내리면 가격이 60% 올라가면은 그죠? 좀 그렇게 어쨌건 간에 좀 TMF 특징을 좀 더 우리가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잘 아시는 분일 텐데 이거는요. 채권 상품이 아니라 파생 상품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채권 금리 방향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죠? 금리가 내려가야 수익 나는 거잖아요. 그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기 보유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장기 투자하셔도 돼요. 그런데 장기로 가면 어떻게 된다? 그냥 많이 녹아내리죠. 그죠?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영어로 좀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스페큘레이션입니다. 무슨 말이냐? 투자라는 거는 위험 관리가 되는 상품을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TLT라고 하죠. TLT 같은 경우는 우리가 깨지면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버티면 이 금리까지 올라가면 충분히 이제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건데 TMF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기로 만약에 깨진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표현이 좀 거칠지만 존버한다고 했을 때 그럼 원금 회복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생 상품은 장기 투자가 어려운 구조이고 그리고 위험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게 투자라기보다는 굉장히 방향에 배타는 스페큘레이션 상품이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자문 고객이나 일반적으로 이 유튜브 채널에서 여쭤보시는 분들한테 TMF는 권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그럼에 불구하고 아까 뭐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7천억 정도로 갖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극단적 얘기입니다만은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 저점이 3.3에 들고 가셨으면은 지금 최근에 금리가 거의 한 0.5가 올랐으니까 거의 30% 이상 깨져 있겠죠. 그죠? 아무튼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어쨌건 간에 TMF 부채 전략은 일단은 길게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짧게. 짧은 게 투자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영어로 적혀 있지만 nimbu하고 스마트.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크로에 대한 판단에서 마치 이제 우리가 그 긴 칼을 가지고 아주 짧게 잘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nimble 영어가 님블이 한국말로 민첩하게 그리고 굉장히 매크로에 대해서 스마트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 TMF를 몰빵 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전략에서 코어 전략이 있고 새틀라이트 전략이 있죠. 코어 전략은 핵심 전략이고 새틀라이트는 위성 전략에 대해서 코어 전략에는 자산의 상당 규모를 투자하라는 얘기고 새틀라이트는 그냥 조금만 투자하세요라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 때문에 TMF는 우리가 의미 있는 규모로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냥 맛배기용으로 투자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새틀라이트 투자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단기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크로에서 잘 보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다닥다닥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돈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했을 때 방금 제가 좀 설명드렸습니다. 미국 국채 ETF는 아직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한 구간 동안은 기본적으로 박스권 매매 전략을 권해드리고 제가 이전에 자문 고객한테 하신 것처럼 여전히 좀 박스권 매매를 하고 어떻게 금리가 한 4% 근처에 오시면은 어떻게 해요? 매수하는 쪽 방향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3.5 언더로 가시면은 상대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매도 쪽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금년 말까지 미국 국채 금리 제가 한 번도 방송에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미국 10년만 국채 금리가 금년 말까지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0이나 한 3.2 정도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이전에 PB센터에 가서 PB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제가 특히 강남권에서 미국 국채나 미국 국채 ETF를 많이 팔기 때문에 저한테 미국 국채 어떻게 좀 전망한 질문을 하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3.5% 아래에선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스키 점프대를 뛸 때 스키 점프대가 잘 뛰려면 점프대가 높아야 되고 착지점 낮아야 이 점프 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데 만약에 미국 국채 내 미국 국채 ETF가 3.5 언더에 투자를 하면은 만약에 한 3.3에 들어가면은 제가 너무 잘 기억나는데 3.3에 들어가면은 만약 스키점프 때 연말에 뛰어내리는 것도 거의 제자리 뛰어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 연말에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한 3.0 내지 3.2 정도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3.3에 들어가는 건 너무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죠. 정리를 하면 지금도 같은 스탠스입니다. 기본적으로 4% 근처에 가면은 점진적으로 비중을 확대를 하는 걸 권해드리고 반면 단기적으로 3.5 아래에 가면 조금은 오히려 좀 비중을 좀 줄인 쪽으로 가는 거를 여전히 이 스탠스를 권해드리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정책 금리 인상 사이클이 완료가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인하 사이클이 좀 어느 정도 다가오는 시점에서는 좀 우리가 개별 국채나 장기 국채 ETF를 TLT 같은 걸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타이밍 그때는 올 겁니다. 아마 저희 방송 열심히 보시는 분은 가능한 좀 그런 걸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서머리를 할게요. TMF는 가능한 안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리고 미국 국채 ETF 매매 전략은, 그러니까 투자 전략은 좀 박스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4% 근처에 가면은 비중 확대를 가시고, 그리고 3% 근처로 내려가면은 좀 매매를 통해서 비중을 좀 줄이는 걸 좀 권해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